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나라 종합 일간지 중에서요, 사설을 보게 되면 진정성 있는 사설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오늘 스카이데일리에 쓴 사설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글 제목이 한국 이미 중국 하이브리드전 타켓이 됐나. 초한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신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추출한 것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이다, 이렇게 밝혀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조직적으로 개입해서요, 지금 그런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크나큰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중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한국의 모든 선거 조작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중국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들이 잘 조사해 봐야 돼요. 이런 정치인들 없애야 됩니다. 자, 사설 내용 소개하면서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약 4개월간 끌어온 탄핵 정국은 일단락 맺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국내 정치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미국 매체 폭스뉴스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면에 중국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미국에서 이 폭스뉴스가 저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주적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내려온 직후 미국 보수 매체와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경고음을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추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라는 제하의 폭스뉴스 기사에서 중동 미디어 연구소 선임연구원 안나 마르야 바르두치는 윤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국에서 친중 세력을 키우려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위협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체류하는 중국인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또 미디어에 종사하는 그런 회사들, 또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여론정치를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중국이 오랫동안 한국 내 친중 정치 세력을 양성해 왔고 윤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미 중국식 하이브리드 전쟁의 타켓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 중국의 해외 정치 개입은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호주라든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발각이 됐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한 소도시 시장이 중국인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필리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대상국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거나 친중 여론을 형성하고 반중 인사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등 수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인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헌재에서도 밝힌 바 있지요. 그런데 헌재에서 문영배가 말이죠. 이 문영배 이자도 진주 지원의 지원장 할 때 선거관리위원장 했거든요. 부정선거를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좀 확인해보자. 투표인수와 그러니까 투표자 수와 선거인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영배가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자들이 한 패거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게 같은 패밀리이거든요. 이게 사법 카르텔입니다. 부정선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흘러왔고 본질적으로 전자투표를 부정한 게 2014년부터 해왔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전산 조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외쳐야 돼요. 부정선거를. 앞으로 그 운동을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는 지나친 우려가 결코 아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윤 대통령이 경고한 중국의 내정 간섭은 근거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전직 고위 정보 관료들도 한국이 정치적 혼란 상태일수록 중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정보 공조 강화를 주문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에 있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간첩법 개정조차 정치 공방 속에 방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외국인 간첩 처벌의 법적 사각지대를 두고 여야는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면 외국 정보기관이나 간첩의 활동을 국내에서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시켜가지고요.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수사권을 박탈시켰어요. 경찰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정보원은 조사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치권은 당장 초당적으로 외세의 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 자본이나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저도 중국의 공산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18년인데요.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뿌리쳤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도요, 그 사이버 테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테러를 하는지 국정원에서 이걸 잘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아울러 외교 안보 차원에서도 보다 단호하고 자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내정 간섭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책임을 묻고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의 분리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그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지만 반도체, 통신, 인공지능 등 전력 분야에서는 더 이상 중국 의존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진영과의 기술 공조, 공급망 재편은 장기적 생존 전략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됐죠. 이마트도 다 철수했잖아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물도 다 임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임대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자본을 막아야 됩니다. 이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부동산도 올리잖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중국이 부동산을 투자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또 매물을 내놓으면 떨어지고 이런 투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또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또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개되는 하이브리드전의 행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한 여론조작. 이게 여론조작도 이 중국인들이 이 사이트에다가 조작하는 게 많아요. 포털 알고리즘 조작, 가짜뉴스 확산 같은 보이지 않는 침투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바로 대한민국은 1인 1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거하잖아요. 그런데 정체성이 무너지는 건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건 뭐냐?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존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석인들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한국의 국민성이 있는데 쉽게 무너지겠느냐. 천만의 말씀. 이미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뭘로? 부정선거로. 그런데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지금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전산 조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사전투표 이번 대통령 선거 할 때 사전투표 할 때도 사전투표 관리관의 직접 도장을 찍은 것만 인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정체성이 무너졌다. 네. 그러니 이번에 여러분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재명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겠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룬 국가인데 천만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그들은요 슬라미 전법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야금야금 목적을 탈환시키기 위해서 야금야금 접근해 왔습니다. 이제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한 얘기를 또 이제 방송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어서 여기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중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받는 정치인들, 친중 정치인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발본색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